네, 우리 첫 시간에 이제 공시법의 구조에 대해서 보았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은 제1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간단하게 지적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지적법부터 보도록 하죠. 자, 지적법 이렇게 한 장을 넘기시면은요, 우리 그 교재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 제1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왼 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시험 출제 빈도 이렇게 있죠? 한 페이지 넘기시면 보니까는 1장에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네요. 그렇죠? 1장은 안 나오기 때문에 1장은요, 그냥 개념만 가볍게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2, 3, 4, 5장에서요,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모르고 가볍게 보시고 2, 3, 4, 5장은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2, 3, 2장부터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 1장 간단한 개념만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른쪽 보시면요, 지적의 의 지적해 있죠. 자, 국가기관이, 자, 지적사무는 국가사무예요. 국가사무.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사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있는데 이건 국가사무입니다. 과세는 국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전 국토를요, 자, 필지 단위, 토지를 세는 단위를 필지라고 했습니다. 전 국토에 대해서 필지 단위로 구획 나누어서요,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 구체적으로 이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를 토지의 표시라고 해요. 안 이어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부수적으로 소유자도 기록을 한다고 했죠. 소유자를 이 지적공부, 토지대장 등과 같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고,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국가의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지적법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조.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적법에서는 뭘 다루느냐? 바로 지적공부 보는 법을 다룬다고 했어요. 지적공부. 그래서 지적공부를 다루고 있고요. 근데 지적공부가 아님에도 굉장히 중요한 장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이것은 지적공부는 아니지만은 또 중요한 장부로서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럼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려면요, 우리가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할 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는데, 자, 면적 같은 경우, 경계 같은 걸 대충 눈집적으로 해서 이거 100평, 330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정확한 측정값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그래서 측량하는 방법들도 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측량의 기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이제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데, 자, 그 측량, 지적 측량을 다뤄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이것을 이제 규정함으로써요. 그럼 지적공부를 두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과세라고 했죠. 과세. 이건 기본적인 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과세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과거에는 과세만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좀 더 높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뿐만 아니라요, 국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국토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공법에서 국토의 이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국토의 계획을 세우려면 국토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정보를 모르고 있는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이제 정보들을 기록함으로써 효율적 관리, 계획, 이런 데 이제 이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토가 다 등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지만 관리하는 건 아니겠죠. 공유지, 국유지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 국토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부하고 좀 달라요. 자, 등기부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지적공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과세 등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등기부를 두는 이유는요, 어떤 효율적인 국가의 관리, 이런 걸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과세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등기부를 두는 이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등기부를 두는 이유는요, 거래의 안정과 신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빨리 거래가 신속하고 안정되게 이루어지려면요, 저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지가 국가가 공시를 해줘야 우리가 빨리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누군지 다 찾으러 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안전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해서 등기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해서 등기를 두기 때문에요, 전 국토가 다 등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등기부에는 건물도 등기되어 있고 토지도 등기되어 있는데 정부 종합청사요. 등기되어 있을까요? 정부 종합청사를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그걸 마음대로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청와대 건물, 청와대 그 토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사고 팔 수 없는 것들은요, 사고 팔 수 없도록 애초에 막아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등기부를 두잖아요.
등기부가 있어야 거래를 할 텐데 거래될 수 없는 것들은 아예 등기를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두는 목적하고 지적 공부를 두는 목적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 국토를 다 등록해 놓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요. 그 지적 공부 나중에 보겠지만은 뭐 지적도 임야도의 선 같은 걸 그려가지고요. 정확한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장부로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과세장부다. 그것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돼요. 지적 공부 나오면 기본적으로 과세장부다. 이걸 보고 과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해가지고 있는데, 자, 이 용어의 정의, 밑에 있는 것들은 뭐 지적 측량, 뭐 지적 소관청, 밑으로 지적 공부 이런 게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할 필요 없고요. 이런 것들을 뒤에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뒤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1장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그럼 넘기시면 2장부터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토지를 등록. 자, 구체적으로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적공부에 등록되는지 그 절차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등록되는지. 어떻게 등록되는 줄 알아야 우리가 지적공부를 봤을 때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공부를 공실해도 지적공부를 보고 뭔 말인지를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시를 했을 때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하려면 이것이 어떻게 등록되는 줄 알아야 그 내용을 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등록하는 방법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넘기시면 밑에죠. 토지 이제 등록 방법에서요. 자, 위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자, 지적사무는 국가사무라고 했어요. 국가사무면 구체적으로 누가 담당하느냐?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담당해요. 그래서 국가가 담당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의 모든 토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국유지든 공유지든 사유지든 불문하고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요. 자, 이게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야 정확하게 과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조사하고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은 측량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이제 등록해야 된다. 등록사무, 이것은 원칙적으로 지적사무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 업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다 등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가요. 토지들이 전국에 한 3,500만 필지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 토지들이요, 하루에도 수많은 필지들이요, 지목이 바뀝니다. 용도가 바뀌어요. 대에서 전으로 바뀌기로 하고, 전에서 과선으로 바뀌기로 하고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 수많은 토지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면적이 바뀌기도 합니다. 토지는 분할할 수도 있어요. 너무 토지가 넓어서 사는 사람이 없으면 쪼개서 팔 수 있잖아요. 쪼개면 면적이 줄어들게 되겠죠. 여러 개로 쪼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합칠 수도 있고요. 그럼 면적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필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요, 토지의 표시가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변경이 됐을 때 그때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걸 다 조사해서 등록하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가 너무 비대해지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단 한번 다 등록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다 등록한 이후에 이제 토지의 이동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동이라는 단어는요, 변동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권리의 변동 그러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의 발생, 변경, 소멸은요, 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를 이자에 움직일 동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변동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하고 비슷한 말인데 둘 다 똑같이 변동이라고 단어를 사용해버리면 권리가 변했냐, 토지의 표시가 변했냐 혼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권리에는 변동이라는 단어를, 토지에는 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토지의 표시다. 그래서 토지의 이동. 그럼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은요, 자, 수많은 필지들이요, 이렇게 토지의 표시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토지의 표시가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바다를 만약에 매립을 했어요. 그럼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죠. 그럼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면은 새롭게 이제 토지의 표시를 정해야 되겠죠. 그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 또는 거꾸로요, 토지가 바다가 될 수도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은. 그러면 더 이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말소를 합니다. 더 이상 토지가 아니니까. 그러면 발생, 변경, 소멸하고 비슷하죠.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하루에도 수많은 필지들이 토지 이동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부 다 이것을 다 등록하는 것은 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개별 필지들의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요. 그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걸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을 거 아니야? 지방에 이렇게. 그래서 너희 시, 너희 구, 너희 군에 있는 것들은 너희들이 조사해가지고 결정해서 등록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빨리빨리 등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부터 등장을 해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요. 그때부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해서 등록을 합니다. 각 시, 군, 구에 있는 토지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요. 국토교통부장은 처음에 한번 등록하고 끝나는 거죠. 그럼 그 이후로는 다 토지 이동만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적 공무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합니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제 지적소관청이 등장을 할 거예요.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 그러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요. 토지 이동에 따라서 결정을 할 텐데 이 시장이요. 자기 시에 있는 토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혹시 토지 이동이 있는지를 계속 관내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토지 표시가 정확하게 지적공부에 빨리 등록이 되어야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 국토의 정보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토지의 이동이 발생했다, 변경이 됐다는 걸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은 누가 되겠어요? 그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요, 변경되면 빨리빨리 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토지 이동 신청.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죠.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고 일부러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잘못된 내용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조사 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가지고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다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을 되겠죠. 그 두 문장은요, 첫 번째 문장 여기 박스, 두 번째 있는 박스 문장은요, 요거 두 똑같은 내용인데, 요거는 가끔 시험 문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은 모든 토지를 한번 등록한 다음에 그 이후에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의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면, 우리는 토지의 이용을 다루잖아요. 토지의 이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틀린 표현이에요. 토지의 이용 나오면은, 토지의 이용은 여러분 국계법에서 다루는 것이고요. 우리는 토지의 이동만을 다룹니다.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지만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곳으로 등록하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인데 지적소관청의 토지 이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소재가 빠져 있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재가 빠졌어요. 이거는 제가 빼먹은 것이 아니라 소재는 여기 없어요. 소재는요, 행정구역으로서 동이름, 리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동이름, 리이름. 동이나 리이름은 소재죠. 행정구역이니까. 그럼 만약에 지적소관청이 것을요, 소재, 동이름, 리이름까지 지적소관청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요, 전국에 시군구가 뭐 수백, 수천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동이름, 리이름을 정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동이름이 너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혼란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행정구역, 동이름, 리이름은요, 오로지 전국을 단위로 해서 전국을 다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법으로 정합니다. 법으로. 동이름, 리이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이름을 바꾸려면은요, 법 개정을 해야 돼요. 법 개정. 법 개정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소재는 해당이 없다는 거죠. 소재는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서요, 우리가 특별히 다루진 않아요. 그건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5가지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행정구역, 소재는 행정구역으로 동이나 리를 의미한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토지의 등록 방법 제2장에서는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5가지 등록 방법을 공부할 텐데, 이 좌표는요, 수학적인 어떤 좌표인데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요, 이것을 등록하는 방법은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따로 공부를 하지 않고 좌표의 의미만을 다룰 거예요. 의미만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4가지의 등록 방법을 2장에서 다룹니다. 지번은 어떻게 부여하고, 지목은 어떻게 구별되어 있고, 면적, 경계는 어떻게 등록하는지. 이것을 이제 다루고요. 시험 문제는요, 지번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에서 이제 보통 한두 문제가 나오고, 면적 경계에서는 이제 합쳐서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뒀습니까? 2장에서 한 4문제 정도 나온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자, 신청 있으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신청이 없으면은 지적소관청에서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직권으로 정할 수가 있다고 했죠.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직권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밑에 있습니다.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그 흐름도요, 시험 문제가, 지적법은요,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요, 다 시험 문제 나왔어요. 다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계획부터 수립하겠죠. 계획을 수립해서 직권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에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럼 수립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시군구의 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군 같은 경우는 너무 넓죠. 너무 넓으니까 한꺼번에 계획을 수립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보다 좀 작은 단위가 읍면동이 되겠죠.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 계획에 따라서 쓰니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 계획을 수립했으면 다 조사를 하는 거죠. 토지 이동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요. 그럼 조사를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고요. 그럼 조사된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조사부라는 곳에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럼 기록된 내용을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해요. 그걸 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부에 있는 것을 이제 조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요. 그러면 시장이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밑에 직원들이 갔을까요? 직원들이 가시면 시장들이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시장이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조사한다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시장 결재를 받으면 되죠. 그러면 시장 결재가 나면은 시장이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결재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결재를 받아야 돼요. 그 결재를 받는 서류, 결재 서류가 바로 결의서예요. 결의서. 그래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결의서가 작성이 돼요. 최종 결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결재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최종 결정이 됐다는 거죠. 결의서가 작성이 됐다는 건 최종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조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결의서가 작성이 안 됐다는 건 뭐예요?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다는 거죠. 근데 결의서가 작성됐다는 것은 결국 최종 결정이 됐다는 것이고, 최종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는 거죠.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가 뭐 나오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죠. 계획 수립하고 조사하고, 조사 계획에 따라 조사부 작성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조서 만든 다음에 최종 결정서인 결의서 작성하고, 결의서 작성하면은 결정이 됐다는 것이고, 그럼 결정된 내용에 따라 정리를 한다. 시간 흐름에 따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넘기시면은요. 자, 요것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넘기시면 이제 집원하고, 오늘은 아마 집원하고 지목 등록하는 방법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토지의 등록상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자표인데, 소재는 법으로 정하니까 빼고요. 그러니까 바로 지번이 나오죠. 지번. 그래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네 가지 등록하는 방법만 다룬다고 했어요. 지번을 이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지번의 표기 방법을 보죠. 지번. 그럼 우리가 보면은 지번이요. 이런 것들이죠. 14번지 이렇게 있고요. 아니면 어떤 27의 2번지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지번은요. 산 6번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또 산 7의 1번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뭘 나타내는지를 보죠. 그럼 우리의 지적 공부는 다시 지적 공부가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토지대장, 임야장, 지적도 임야도 현대적 지금 가지고 있는 지적 공부는요. 언제 만들어졌느냐? 아쉽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의 손에 의해서 작성된 게 아니고요. 일제 때 만들어져요. 일제 때.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잖아요. 그럼 침략해 들어왔으면 우리나라에서 뭘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가려고 하면은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토지. 어디서 쌀이 나고, 어디서 사과가 나고,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보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조선시대에도 지적공부는 있었겠죠. 과세는 했을 테니까. 지적공부, 조선시대에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있었던 지적공부는요, 전근대적인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경계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진짜 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1910년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토지조사 사업이죠. 토지조사령을 발급해가지고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정보들을요, 수집을 해가지고 얘들이 지적공부를 만들어요. 현대적,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만드는데 전국토를 다 조사하려고 했더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야가 70%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나온 게 많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부터 먼저 조사를 합니다. 토지조사 사업은요, 사람이 살고 있는 30%만 조사를 해요. 30%만 조사한 다음에
토지대장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들 지도를 만드는데 이걸 지족도라고 해요. 지족도. 그래서 토지대장과 지족도를 만듭니다. 나중에 오늘 나눠드린 거기 보시면요. 유인물에 우리 책에도 있어요. 책에도 있는데 토지대장이 있고 쭉 뒤에 보시면 뭐 지족도 임야도 이런 게 있어요. 지족도 임야도. 맨 마지막에는 지족도과 임야도는 돼 있고요. 지족도 있고 맨 앞에는 토지대장이 이렇게 있는 거죠. 토지대장하고 지족도를 먼저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제 다 조사가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70%가 이제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가져갈 게 있으면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1920년도에요. 임야조사 사업을 해요. 임야조사령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임야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임야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제 임야들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는 이제 임야대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그 토지들의 지도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바로 임야도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토지 이원적으로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것들, 논밭 이런 것들은 다 토지대장 지족도에 등록되어 있고요. 임야는 일반적으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되잖아요. 결합을 시키면 되는데 문제는요. 지도를 만들었을 때 사람이 살고 있는 지적도는요. 이제 지도를 만들 때는 축척으로 줄여가지고 등록을 하겠죠. 그러면 축척을 할 때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1200분의 1 축척을 사용했어요. 1200분의 1로 좀 더. 근데 임야는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서는 땅 뭐 100평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시골에서 산을 100평 가지고 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시골은 그래도 한 10,000평을 가지고 있어야 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야들은 널찍널찍하게 굉장히 축소해 가지고 지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임야도는요. 5배를 더 축소해서 6000분의 1 축척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축척이 나다 보니까 접합이 안 돼요. 접합이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이원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토지는 토지대장 지족도에, 어떤 토지는 토지대장 지족도에 등록되는 토지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궁금해하는 토지가요. 자,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이 안 돼 있고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자 하는 궁금해하는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요. 보통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요. 보통 이런 숫자로만 나와 있으면 이거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예요.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앞에 산자를 붙여요. 이렇게. 산 6번지 그러면요. 이거는 토지대장 지적도에는 없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됐으니까 거기 가서 찾아봐라 이거죠. 찾아봐라.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대장을 구분하는 표시예요.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는요. 임야만이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임야 중에서도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임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야이기 때문에 산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대장을 구분하는 표시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자가 아니라 산자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산자가 붙어있는 토지는 어떤 토지인지 구별하셨죠? 아, 이거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구나. 그래서 이걸 대장을 구분하는 표시로 앞에 산자를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건 이렇게 14번지 이렇게 돼 있고, 또는 27에 2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번호, 이것이요, 본래의 지번이라고 해서 본번이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번호가 본번이에요. 그럼 뒤에 이제 부속으로요, 부속으로. 줄 하나 긋고 2, 줄 하나 긋고 2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주된 본래의 지번에다가 부속으로 나오는 번호다 그래서 이거는 부번이라고 합니다. 부번.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해요. 어떤 거는 본번으로만 되어 있는 토지도 있고 어떤 거는 부번을 가지고 있는 지번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본번과 부번 사이에서는 줄표시로 연결합니다. 줄표시로 연결하고 우리가 읽을 때 의로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요. 27의 2 이것을 27의 2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등록할 때 이렇게 부호로만 표시를 하고요. 읽을 때만 의로 읽을 뿐이에요. 읽을 때만. 이렇게 등록할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등록합니다. 의자를 써서 등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번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번을 이제 읽을 줄 알았죠. 지번이 나타나는 의미를 보았고요. 그럼 지번을 이제 부여할 때요.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지적소관청이 부여를 합니다. 자, 지번을 부여할 때요. 전국에 3,500만 필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요. 전국을 단위로 해가지고, 그래서 1번지, 2번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100만 21번지, 100만 22번지, 3,500만 필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2,572만 7,532번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번이 너무 길어지죠. 자,
자, 그래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전국을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초동이 이렇게 있으면요. 서초동의 1번지가 시작이 되고요. 인접하는 쪽으로 방배동으로 가게 되면 방배동 1번지가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번지는요. 전국에 서초동에도 있고 방배동에도 100번지가 있겠죠. 근데 서초동 100번지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방배동 100번지도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재하고 지번을 가지고 이제 토지를 특정하는 것이고,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동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동리 단위로 부여하기 때문에 동리가 바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다. 그래서 이걸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말로 하면은 동이나 리로 바꿔서 읽으면 돼요. 동이나 리. 지번 부여 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은 동 단위, 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10,000번째 지번은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어떤 동에도요, 10,000필 지상은 없다는 거죠. 1000번대까지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지번을 부여할 때요, 이제, 여기가 만약 서초동이다 그러면은요, 그래서 1번지부터 부여할 텐데, 위에서 아래로 부여할 것이냐, 밑에서 위로 부여할 것이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여할 것이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여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책을 볼 때 어떻습니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읽어가죠. 이게 우리가 가장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를 할 때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왼쪽이니까 북서가 되겠죠.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왼쪽 위에서 북서, 오른쪽 아래 남동. 왼쪽이가 북서쪽이죠. 오른쪽 아래가 남동쪽. 북서에서 남동.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지번을 이제 읽는, 우리가 지번을 볼 때도 없습니까? 만약 10번지, 11번지를 탔고 있다. 근데 11번지는 눈에 안 보이는데 10번지가 있어요. 그러면 10번지 오른쪽에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옆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지번을 읽는 방법을 봤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요.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이 나는데,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자, 밑에는 신규 등록이나 등록전을 할 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네, 등록전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니까요. 신규 등록만 여기서 보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록전하고 동일해요. 동일하니까 신규 등록 자리에 등록전에 들어가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데 신규 등록을 먼저 예를 들어보죠. 등록전은 어려운 단어니까 신규 등록은 최초로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고 했죠. 그건 쉬우니까 자 보죠. 여기 양촌이라는 이제 섬이 있다고 그러죠. 양촌이는 어디서 나와요? 요새 뭐 케이블에서 많이 나오는데 촌원일기에 나오는 양촌이가 있습니다. 양촌이. 근데 여기 섬이라고 생각해보죠. 섬이에요. 양촌이. 그러면 우리가 동이나 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양촌이 필지들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왼쪽 위에서부터 지번을 부여한다고 했죠. 자, 지번을 부여할 때는 본본으로 부여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12에 7, 10, 24에 15 이렇게 부본이 많으면 지번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본본만으로 부여하는 건 원칙입니다. 왼쪽에서 지번을 부여하니까요. 왼쪽에다 1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 3, 4, 5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10번지 옆에서 11번지를 쉽게 찾을 수 있고 2번지 옆에서 3번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게 이렇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버리면 너무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번이 부여됐어요. 그래서 양촌이의 맨 마지막 지번이 12번지고, 자, 여기는 1번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섬마을인데요. 여기 바다예요. 근데 바다를 메워가지고 토지를 만들었어요. 바다를 메웠어요. 그래서 2번지 옆에 바다를 메워가지고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번은 원칙적으로 본본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으니까 12번지 다음은 몇 번지예요? 13. 그럼 여기다 13번지를 부여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13번지 이렇게 부여하면 12번지 옆에서 13번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본본으로 부여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부번이 만들어져요. 부번. 13번으로 하지 않고 지금 2번지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습니까? 2의 1번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2번지 옆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할 때 이제 원칙적인 개념을 나왔어요. 원칙적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부번이면은 여기 2번지 옆인데 갑자기 6의 1번지 하진 않겠죠? 인접토지본본의 부번. 2의 1번지. 위에 그림이 있고 밑에 해설이 있어요. 원칙 이렇게 있죠. 원칙적으로 인접토지본본의 부번을 붙인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는 부번이 원칙이다. 자, 근데 여기는 예외가 있어요. 자, 12번지 옆에요. 또 이제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번을 부여해요.
그럼 원칙으로 와서 12의 1번지를 해야 되느냐 있어서 이는 최종 지번 토지 인접하고 있죠. 굳이 12의 1번지 하지 않고 13번지 해도 상관이 없겠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12의 1번지 굳이 할 필요 없이 바로 다음 순번에 본본을 붙여도 상관없겠죠. 본본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인접하기 때문에 부본을 붙였는데요.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가 있어요. 멀리 섬이 있었는데요. 섬을 발견을 못했어요. 나중에 발견을 해서 우리 영토로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여기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거리가 그림상으로는 가깝지만 실제로는 뭐 몇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9의 1번지 해버리면 9번지 옆에서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졌어요. 인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부본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자, 할 때도 없습니까? 본본을 부여합니다. 그럼 여기에 마지막 갑자기 멀토당토않게 뭐 100번지 부여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13번지가 마지막이었으면 14번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4번지 옆에도요, 또 토지를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넓은 여러 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필지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것도 아니고 4번지 옆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원칙으로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하겠죠. 4의 1, 4의 2, 4의 3, 4의 4, 4의 5, 4의 6, 4의 7. 부번이 너무 늘어나죠. 그럼 또 보기가 안 좋아요. 보기가 안 좋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번이 너무 늘어나는 것도 안 좋으니까 14번지가 마지막이니까 그 다음 순번에 그냥 15번, 16, 17, 18, 19, 20, 20이라면은 요 두 개는 서로 이웃하지 않지만요. 나머지는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깔끔하게.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하다 이거죠. 부번이 계속 늘어나는 것보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예외가 있죠. 자, 그래서 원칙은 부번을 부여하지만은 예외적으로 씁니까?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여러 필지로 되어 있으면 습니까? 본본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 근데 본본도 얼토당토하는 본본이 아니라 최종 본본, 다음 순번의 본본이 되겠죠.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요, 말을 우리가 연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원칙은 부본이지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는 본본을 부여할 수가 있다. 쉽죠? 쉽죠? 자,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지번 부여 방법을 했습니다. 신규 등록. 나중에 신규 등록 자리에 등록 전환이 들어가도 똑같은 말이에요. 등록 전환은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분할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법을 보죠. 분할. 자,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 필지가 있는데요. 100번지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넓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쪼개서 팔 수 있는 거죠. 한 필지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필지를 둘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눴어요. 자, 둘로 나누면요. 토지가 두 필지가 됐으니까 지번도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있어서요. 여기 기본적으로 이게 100번지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요. 100번지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여기다가 100번지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100번지 할 수 있어요. 선택이에요. 면적이 넓은 곳에 먼저 100번지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밑에다가 100번지를 할 수도 있고 위에다가 100번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위에다가 100번지를 했다고 해보죠. 그럼 밑에는 몇 번지를 부여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101번지를 부여하느냐? 여기 101번지 있을 수 있잖아요. 지번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101번지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101번지가 있는데 또 101번지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또 부번을 사용합니다. 여기 원래 100번지에서 파생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나머지 필지는 부번을 붙여서 100의 1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번 분할이 이루어졌어요. 100번지를 또 분할했어요. 세 개로. 그러면 여기는 100번지, 여기는 100의 1번지, 여기는 100의 1번지 그대로 가봐요. 그러면 세 필지가 있으면요. 한 필지는 100번지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 할 수도 있고 여기다 할 수도 있고 여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100번지를 했어요. 그럼 이건 몇 번지가 되겠어요? 100의 1번지 해보면 안 되죠. 101번지 쓰니까. 그러면 그 다음 순번, 여기 100의 1번지 쓰니까 그 다음 순번으로 100의 2번지 해야 되겠죠. 그럼 밑에는 100의 3번지.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이요. 도심 안에 있는데 100의 17번지에 살고 있어요. 그럼 100의 17번지는 이런 의미죠. 원래는 100번지가 굉장히 넓었다는 거죠. 근데 17번째로 분할된 토지라는 거예요. 계속 분할했다는 거죠. 도시는 땅값이 비싸니까 계속 분할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이 됐다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는 그림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로써 나오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원칙 해가지고요. 자, 분할했을 때 한 필지 넣습니까? 분할 전의 지번 한 필지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해요? 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부번 기억하시면 되죠. 근데 부번을 부여하는데 어떤 부번이에요? 얼토당토않게 뭐 100의 13번지가 나오는 게 아니죠.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이렇게 되는 거죠. 100의 1, 100의 2, 100의 3, 100의 4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집원, 나머지는 부번을 부여한다. 본번이 아니라 계속 부번. 그러니까 분할이 생기면 계속 부번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밑에 또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 200번지인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건축물이 있다고 해보죠.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그 200번지 안에는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 세 필지로 분할합니다. 그럼 분할을 할 때는요, 그러면 이때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집은 200번지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200번지를요, 선택을 여기다 해도 되고 저기다 해도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럴 때 건축물이 없으면 그냥 아무 데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건축물이 있을 때도 그대로 막 사용하게 되면요, 여기다 200번지, 여기다 200의 1, 200의 2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자,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대장 우리가 깊이 다루진 않지만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는데,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을 등록할 때는요,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 건축물은 어디에 있는 건물로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초동 200번지에 있는 건물로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축물은 원래 200번지에 있었죠. 근데 집원이 이렇게 부여해버리면 이 건축물은 몇 번지에 있게 돼요, 이제? 200에 2번지에 있게 되겠죠. 그럼 건축물 대장을 다 고쳐야 되잖아요. 202번지로. 그러면 굳이 여기다 200번지에도 되고 여기다 200번지에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하게 되면 두 번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여기다 200번지를 하고 이렇게 하죠. 여기다 200번지, 200의 1, 200이 하면은 이 건축물은 여전히 200번지에 있게 되죠. 건축물 대장 고칠 필요가 없어지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보죠. 자, 건물이 없었을 때는요, 한 필지 어디다가 분할전의 지분을 부여할 것이냐, 분할전의 지분을 부여할 것이냐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건축물이 만약에 있는 토지를 분할했을 때는 건축물 있는 토지에 분할전의 지분을 우선하여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야 건축물 대장을 또 고칠 필요가 없어지니까. 당연하죠. 근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래서 건축물 있는 필지에 분할전의 지분을 우선하여 부여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분을 부여합니다. 분할에 있어서. 그럼 분할의 반대는 밑에 이제 합병이에요. 합병. 자, 합병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지분을 부여하느냐. 합병은 분할의 반대입니다. 합병은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필지들 소유자가 다 동일한데요. 동일한데 너무 작아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합쳐서 팔 수도 있습니다. 합병은. 합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병을 할 때 지번입니다. 자, 보죠. 100번지, 101, 102, 104번지 4개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요. 4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지번을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 한 필지가 됐으니까 지번을 하나만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분할에 있어서는요. 건축물이 없어요. 분할에 있어서는 분할할 때는 어떤 토지에 분할전의 지분을 부여할 것이냐가 선택적이었죠. 이 토지에도 되고 저 토지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합병은요. 그러면 합병도 100, 101, 102, 103이니까 이때 부여할 때 이 넷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부여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때는 103번지 부여해서는 안 되고요. 선순위 지분을 부여해야 돼요. 100번지를 부여해야 돼요. 여기다가 103번지 이렇게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순위 지분을 부여합니다. 그럼 밑에 있는 예를 보면은요. 자, 그러면 뒤에는 다 본번으로만 되어 있고요. 밑에는 다 부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번을 가지고 있는 이 토지를 합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몇 번지를 부여할까요? 자, 본번이 빠른 걸 부여할까요? 부번이 빠른 걸 부여할까요? 본번이 빠른 걸 부여하겠죠. 그럼 먼저 본번이 가장 빠른 건 100번지가 돼요. 100번지. 근데 100번지, 본번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부번을 보겠죠. 부번은 여기서 4죠. 그러니까 100에 4번지를 부여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것은요, 부번을 가지고 있는 지번이 있고 본번으로만 된 지번이 있어요. 자, 그럼 이때는 본번이 빠른 거는 100번지가 되죠. 그럼 이 중에 빠른 것은 100의 1번지, 100의 1번지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요. 이제 이거 관련해서 어떤 토지는 부번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토지는 본번으로만 돼 있어요. 그럼 부번이 많으면 보기 안 좋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요, 부번을 가지고 있는 지번이 있고, 본번으로만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부번이 있는 지번을 제외하고요,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는 101번지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을 이제 글로 표현하면 밑에 써져 있죠. 자, 합병 대상 토지죠. 지번죠. 선순위 지번을 부여한다. 선택이 아니에요. 선순위 지번을 부여합니다.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데, 다만,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부여한다. 본번 중 선순위. 시험 문제는 후순위 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서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법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배우는 법 중에서 가장 쉬운 법이 지적법이라고 했죠. 한 번만 들어도 웬만하면 안 잊어먹겠죠. 안 잊어먹겠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틀리게 이제 문제는 내야 되니까 뭐 후순위 나오기도 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지번,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하나의 또 예외에서 건축물 있을 때예요.
자, 200번지, 201, 202, 이 세 개를 이제 합치려고 하는데 202번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합병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분할하고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분할은 어떻습니까? 선택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건축물 있는 필지의 지번을 분할전에 집어넣으라고 먼저 하라는 거죠. 근데 합병은 어떻습니까? 선택이 아니라고 했죠.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어떻게 부여하느냐?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200번째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건축물은 202번지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200번지에 위치하게 되니까 건축물 대장을 고쳐야 되는 거죠. 일을 두 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두 번 하기 싫은 토지 소유자가요. 자,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면 200번지가 되지만 건축물이 202번지에 있으니까 이왕이면 202번지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건축물 있는 지번인 202번지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둘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을 아무 말도 안 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원칙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원칙으로 가서 그냥 선수의 지번인 200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유자는 일을 또 한 번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했을 경우만 200이면서 건축물에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분할은 신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선택적이었으니까. 이게 분할하고 합병하고 좀 차이점입니다. 합병은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신청을 했을 때만 건축물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에서 신규 등록 분할 합병에 있어서의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보았어요. 자, 넘기시면은 가장 복잡한 지번부여 방법이요.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그 지번부여 방법인데, 자, 요것은요, 기본 강의죠. 이 책을 가지고요, 1, 2월, 3, 4월, 5, 6월 계속 3번을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월 할 때는요, 여기 있는 내용이요, 책이 이렇게 두껍진 않다고 해서 적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내용들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이 중에 3분의 2만 설명할 거예요. 1, 2월에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에는 이제 우리가 1, 2월에 했던 거 복습을 하면서 나머지 내용들을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도 좀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좀 남아있는 내용은요. 나머지 내용들 1, 2, 3, 4월 했던 거 복습하면서 5, 6월에 좀 보충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지금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동일한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가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요. 이게 등기부하고 지적공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등기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뒤의 내용을 이해해야만이 앞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기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본 다음에 다시 보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넘어갑니다. 너무 지엽적이고 복잡하고 또 뒤의 내용을 알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3, 4월로 넘길게요. 그래서 지번은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요 내용이니까요. 요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여러분 기출문제집을 아직 나눠드리진 않았는데 곧 나눠드릴 거예요. 거기 5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29회 때 나왔던 내용인데 물론 이거보다 뭐 거의 매년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안 배운 내용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또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접어줘. 이렇게 나와요. 자, 군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사, 지적법을 말한다고 했죠. 지적법의 정확한 명칭은 이거라고 했죠. 자,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하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맞죠? 산 7번지. 자, 이번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맞죠? 지적소 관청에. 3번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는 줄 표시로 연결한다. 맞죠? 4번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부여합니까? 동리 단위로 부여한다고 했죠? 동리, 지번부여 지역, 그걸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했죠? 그 지번부여 지역별로 누가요? 지적소 관청이. 지적소 관청이 지번부여 지역별로. 지번부여 지역은 뭐요? 동이나 리를 말하는 거라고 했죠? 동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지 시군구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게 아니죠. 이게 스타바에 틀린 거죠. 동리, 지번부여 지역 단위로 지역별로 부여하는 거죠. 5번 분할의 경우에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을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 없습니까? 그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맞죠? 하나는 분할전의 지번, 나머지는 부번을 부여한다. 4번만 틀리고 다 맞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요. 지번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넘겨서요. 10페이지로 가면은요. 지목이 나오죠. 지목. 지목은 거의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잠 쉬었다가 또 지목을 이어가도록 하죠.